안녕하세요. 강석 K병원 김한주 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골절 치료에 궁금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외상학 세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정형외과에는 여러 분과가 있습니다. 목이랑 허리를 전문으로 하는 척추분과, 그리고 어깨랑 팔꿈치를 공부하는 견주관절분과, 무릎을 전공으로 하는 슬관절 분과가 있는데 저는 골절과 외상을 전공을 하였습니다. 골절 수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정형외과 의사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음, 수년간 짧게는 수술을 받고 짧게는 수개월 혹은 길게는 몇 년씩 고생하시는 환자들을 보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정형외과 골절 수술이지만 정말 좋은 골절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하에 정형외과 전문의 취득 후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중증외상센터의 센터장이신 오정원 교수님 밑에서 2년간 수련을 하고 정형외과 외상학 세부 전문의 자격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석 K병원 외상 골절 외상센터에서 많은 골절 환자분과 골절 주요 합병증인 분류합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비욘디의 첫 출연인데요. 비욘디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가장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많이 듣는 그런 질문들을 정리를 해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을 뽑아 보았습니다. 뼈에 금만 간 것도 골절인가요? 수술은 꼭 해야 하나요? 수술 후에는 금속 제거를 꼭 해야 하나요? 뼈는 언제부터요? 언제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제가 외래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듣는 질문들인데요. 이 질문에 맞춰서 뼈에 금만 간 것도 골절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골절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 그리고 수술 후에는 금속 제거를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언제 수술을 해야 되고 언제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한지, 그리고 수술 후에는 금속 제거가 꼭 필요한지, 금속 제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여 보고, 뼈는 언제부터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뼈가 붙는 것을 유압, 뼈가 붙지 않는 것을 분류압이라고 하는데 유압과 분류압의 정의와 사례를 보고 분류압으로 가는 신호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사례를 통하여 수술 후의 재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절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골절의 정의는 단일 외력 혹은 반복적인 과부하로 인하여 뼈의 연속성이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세 가지 엑스레이를 가져왔는데요. 왼쪽부터 우측에 있는 허벅지 뼈인 대퇴골, 그리고 우측에 정강이 뼈인 비골과 경골, 그리고 우측의 위팔뼈인 상완골의 골절 사진입니다. 보시기에 뼈가 완전히 두 동강이 나면서 끊어져 있고 심한 분쇄를 동반을 하고 팔이 심하게 꺾여 있는, 누가 봐도 이거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골절의 정의는 뼈의 연속성이 끊어졌다라는 건데요. 뼈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뼈를 골절 부위를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뼈는 겉면인 피질골, 딱딱한 피질골과 속 안에는 이제 골수라고 해서 비어 있는 공간인데요. 이 딱딱한 피질골이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두꺼운 면을 보이게 되는데, 이 두꺼운 면이 내려오다가 빨간색 선처럼 이렇게 끊어져 있는 상황을 연속성이 끊어졌다, 즉 골절이 되었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다음으로는 골절의 분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골절의 분류는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골절의 정도, 위치, 골절 편수, 피부 손상 여부에 따라서 완전 골절, 불완전 골절,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간부 골절, 관절 내 골절, 골절편 수에 따라서 단순 골절, 분쇄 복합 골절, 그리고 피부 손상 여부에 따라서 폐쇄성 골절, 개방성 골절로
나눕니다. 먼저 정도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정도에 따른 분류로서 10세 원위 요골 손목 골절입니다. 엑스레이를 보면은 앞에서 봤던 많이 심하게 어긋났던 뼈와 다르게 어디가 부러졌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 피질골이 약간 이 요골 요측에 약간 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위해서 MRI 촬영을 했고 확대를 하여 보면은 이 까만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뼈의 피질골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 딱딱한 피질골이 이렇게 끊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손바닥 쪽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손등 쪽은 끊어져 있어서 한쪽 피질골만 손상된 경우, 즉 불안정 골절에 해당을 합니다. 대부분의 소아의 골절에서는 이런 불안정 골절이 많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비수술적인 치료,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10세 화나고 넘어지면서 손목을 아파서 왔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양쪽 피질골이 모두 손상이 되었습니다. 뼈가 안쪽 바깥쪽이 모두 깨져 있고 심하게 어긋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같은 나이에 손목 골절이라고 하더라도 완전 골절 그리고 전이성 골절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치에 따른 분류로서 간부 골절과 관절 내 골절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간부 골절은 이 관절 주변이 아닌 뼈의 중간 부분이 부러진 것입니다. 관절 내 골절은 지금 이 뼈는 위에 무릎 관절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위에 있는 대퇴골과 밑에 정강이 뼈인 경골이 만나는 골절을 나타낸 겁니다. 뼈와 뼈가 만나서 움직이는 관절 부위를 다친 골절을 관절 내 골절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대퇴골의 안쪽의 관절면과 경골의 안쪽의 관절면을 보면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유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쪽을 보게 되면은 관절면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CT를 통해서 3D로 변환을 해서 보게 되면은 경골의 고평부라고 하여 경골의 관절면은 이렇게 평평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평평한 고원의 고평부라고 해서 고평부 골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평평한 모습을 띄어야 되는데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은 평평하게 유지가 되지만 전 외측 앞쪽 부분은 심하게 주저앉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표적인 관절 내 골절, 무릎의 관절 내 골절인 경골 고평부 골절이라고 합니다. 관절 내 골절의 치료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는 굉장히 중요한데 수술 전처럼 이렇게 시상면을 봤을 때 안쪽은 대퇴골과 경골의 관절면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바깥쪽은 심하게 주저앉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수술을 통해서 관절면을 정확하게 올려주어서 관절면을 일정하게 맞춰준 다음에 금속으로 고정을 해 주어서 줘야지 외상후성 관절염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골절편 수에 따라서 한 군데 골절이 생기면서 하나의 뼈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단순 골절,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심하게 부러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대퇴 경부 쪽, 그 다음에 간부에도 여러 분쇄가 동반된 골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분쇄 골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피부 손상 여부에 따라서 폐쇄성 골절 그리고 개방성 골절로 나뉘게 되는데 대부분의 골절은 폐쇄성 골절입니다. 폐쇄성 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뼈가 부러지면서 이 피부 안쪽에 안과 밖이 통하지 않는 대부분의 골절 상태는 폐쇄성 골절이지만 뼈가 부러지면서 그 부러진 조각이 살을 뚫고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 사진처럼 크게 오토바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환자분이신데 크게 연부 조직에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살이 사라졌기 때문에 뼈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개방성 골절이라고 합니다. 개방성 골절은 단계별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저분한 뼈와 그 다음에 노출된 연부 조직, 살과 지방층을 깨끗하게 세척 및 변연 절제를 해주는 세척 및 변연 절제술이 필요하고 외고정, 내고정 같이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는 고정술이 필요하고 또한 뼈의 결손 부위를 채워주는 골 이식술 그리고 피부의 결손 부위를 덮어주는 피부 이식술 혹은 피판술 등이 단계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인제 질문으로 "금만 간 것도 골절인가요?" 제가 외래에서 많이 듣는 질문인데 금이 갔다라는 것도 골절입니다. 다음 발목 위쪽에 인제 비골의 엑스레이를 보면은 미세하게 골절선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런 것을 불안정 골절, 비전이 골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술은 꼭 해야 하나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많은 골절에서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골절편이 어긋남이 심한 경우나 개방성 골절이거나 혈관 손상과 동반된 구획증후군이 있거나 보존적인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총 206 개의 뼈가 있는데 뼈의 개수만큼 골절의 치료 방법도 다양합니다.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한 경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60대 여성 환자분이시고 넘어지면서 손목을 짚은 후 발생한 손목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손목을 뼈를 보면은 원이 요골에 인제 골절을 나타내는데 미세하게 골절선이 확인이 되고 정밀 검사를 위하여 CT를 촬영을 하였고 이쪽이 손바닥 쪽이고 손등 쪽입니다. 손등 쪽에 작은 분쇄를 동반을 한 골절이 보이고 손바닥 쪽에는 피질골의 연속성이 끊어져 있지만 전이가 없고 그리고 각형성 꺾여 있지 않는 비전이 골절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대부분 4 주에서 6주 정도 깁스 치료를 통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환자분인데 같은 골절인데 70대 여성 환자분으로 욕실에서 넘어지면서 손목 통증을 발생을 하였고 이 경우도 진단명은 같습니다. 원이 요골 골절인데 앞에서 본 것과 다르게 심한 전이를 동반을 하고 측면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뼈가 이런 식으로 꺾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이런 것을 "포크를 뒤집어 놓았다."라고 해서 디너 포크 디포미티라고 하는 원위 요골골절의 가장 특징적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한 전이와 각형성이 보이는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국소 마취 부위 마취 혹은 전신 마취를 통해서 피부를 절개를 한 후에 뼈를 정확하게 맞추고 금속 고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만 가도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70세 여성의 엉덩방아를 찧은 후 발생한 좌측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셨고 화면의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오른쪽 고관절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이 좌측 고관절입니다. 어디가 부러졌는지 하실 수 있는데 오른쪽 고관절의 경부 안쪽에 경부 내측을 보게 되면은 피질골이 부드럽게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왼쪽을 보면은 뭔가 경부 쪽에 어긋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미세하게 골절선이 관찰이 되면서 경부 내측이 미세하게 어긋난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어 MRI 촬영을 통하여 보니 피질골이 어긋나 있으며 심한 골부종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퇴경부의 경우에는 금만 가도 수술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수술을 시행하는 이유는 관절면에 가깝게 부러져 있고 그리고 관절낭 안에 골절선이 있기 때문에 골절이 되어서 금만 가도 뼈가 잘 붙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 후 3 개월에 골절 부위가 희미해지면서 뼈가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걷거나 앉았다 일어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질문은 강의가 끝나고 정리를 해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크게는 외고정과 그리고 내고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외고정은 금속이 피부 바깥에 있는 경우를 외고정이라고 하고 피부를 절개하고 뼈와 피부 사이에 금속을 묻어두는 것을 내고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고정은 또 뼈 바깥에 이 상완골의 두 뼈를 나타내는데요. 뼈 바깥에 금속을 판을 두고 안쪽으로 나사못을 고정을 하는 경우를 금속판 그리고 뼈 속에
금속정을 삽입을 하고 골절 부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의 나사못을 고정하는 경우를 금속정 삽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고정과 내고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고정은 금속판과 금속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외고정을 해야 하는 경우는 개방성 골절 혹은 관절 내 심한 분쇄 골절이 있을 때 외고정을 해야 됩니다. 케이스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다음 환자는 발목 근처 주변에 있는 경골과 비골의 분쇄 골절입니다. 비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단순하게 똑 부러졌는데 경골 같은 경우에는 지금 CT를 보시면 심하게 분쇄가 되어 있고 엑스레이를 보면 어긋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이렇게 다쳐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굉장히 다리가 많이 부어서 오시게 됩니다. 물집이 심하게 잡혀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안쪽과 바깥쪽에 비골과 경골 쪽에 모두 절개를 한 다음에 금속판을 넣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피부가 다치지 않거나 그리고 무리해서 닿다 보면은 피부가 괴사가 오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외고정을 사용을 해서 고정을 하는데 먼저 비교적 단순한 골절인 비골에 대해서는 절개를 하여서 금속판으로 고정을 해주고 경골은 바깥에서 핀을 박아서 핀을 종골과 그리고 경골에 박아서 다리를 쭉 당겨서 뼈를 맞춰준 다음에 지금 이런 기둥을 세워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외고정기를 연결해서 다리를 쭉 당겨 놓은 상태로 1주에서 2주 정도 최소 시간이 경과를 하게 되면은 물집이 없어지고 그리고 부은 다리가 아물게 되면서 다음 2차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수술은 외고정기를 제거를 하고 금속을 피부를 절개를 한 뒤에 뼈에다가 금속판을 고정을 해주는 내고정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내고정의 두 가지 방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뼈 겉에 금속판을 두고 고정을 하는 금속판 방법 그리고 뼈 속에 금속정을 넣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같은 뼈에서도 두 가지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40대 여성 환자분으로 계단에서 미끄러진 후 발생한 발목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셨고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은 경골의 하단부에 미세하게 골절선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MRI를 통해서 정밀 검사를 해보았는데 후복사 관절면까지 골절선이 쭉 내려오고 관절면까지 골절선이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속정보다 금속판이 수술적인 치료에 유리합니다. 수술 후 엑스레이로 경골의 전체 길이의 3분의 2 이상의 긴 금속판으로 고정을 하였는데 골절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에 길게 금속판을 대고 나사못을 고정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긴 금속판이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을 다 절개를 하지 않고 금속판이 들어가고 나사못이 들어가는 부분만 이렇게 최소 절개를 해서 최소 침습으로 방법을 통해서 수술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속정을 이용한 수술적인 치료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은 50대 남성 환자분으로 축구하다가 미끄러진 후 발생한 정강이 통증으로 내원을 하셨고 경골과 비골 하단부에 모두 골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관절면까지 골절선이 내려오지 않아서 금속정으로 수술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골절선을 기준으로 금속정을 길게 넣은 후에 골절선을 기준으로 아래쪽과 위쪽에 나사못을 고정을 하게 되면은 단단하게 고정이 되게 되고 금속정의 가장 큰 장점은 체중 부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속판에 비하여 빠른 재활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으로 수술 후 금속 제거를 꼭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정답을 말씀드리면 제거를 할 수 있으면 제거를 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하지만 금속 제거의 고려사항에는 나이, 그리고 전신 건강 상태, 그리고 이물감과 불편감이 어떤지를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80대 여성의 삼복사 골절입니다. 삼복사 골절은 발목 골절 중에 가장 심하게 부러진 형태로 지금 보시면은 내측, 내복사 골절, 그리고 바깥쪽 복숭아뼈, 외복사 골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복숭아뼈까지 부러진 것을 3개의 복숭아뼈가 모두 부러졌다고 하여 삼복사 골절이라고 합니다. 3개월 뒤 엑스레이입니다. 환자분께서 수술 후에 3개월 만에 빠르게 뼈가 유합이 되셨고 수술 후 3개월째 앉았다 일어섰다 걷다 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술하신 지는 2년이 되셨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시고 환자분께서 연세가 있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물감이 없으셔서 그냥 가지고 계시고 금속 제거 없이 지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80대 여성의 고관절 골절 엑스레이로 대퇴골의 대전자부터 소전자까지 이어지는 전자간 골절로 진단을 하여 다음처럼 금속정, 골수강 내 금속정 삽입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령에는 기저질환이 많고 특히 대퇴골의 경우에는 금속을 제거하게 되었을 때 해당 부위가 다시 부러지는 재골절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제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제거가 필요한 상황들도 있는데요. 다음은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40대 여성의 슬개골 골절입니다. 앞쪽에 있는 무릎뼈인데 지금 수술한 지 1년이 넘은 상태라서 뼈는 붙어 있는 상태인데 뼈 바깥에 상당히 많이 철사가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상당히 이물감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시고 이게 지속이 되게 되면 철사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속 제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0대 여성의 팔꿈치 골절 환자분이신데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금속판이 팔꿈치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이물감을 느끼는 경우, 특히 무릎, 팔꿈치, 발목 같이 이물감이 심한 부분은 금속 제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뼈가 붙는 과정을 골절의 이제 치유 과정, 골유합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골유합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뼈가 부러지면은 부러진 뼈에서 피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혈종이라고 합니다. 그 혈종은 연성가골 그리고 경성가골을 시기를 걸쳐 뼈로 변하고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처럼 뼈가 단단하게 다시 재형성이 되게 됩니다. 치유 기간은 통상적으로 3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뼈에 따라서 좀 다른데 손가락 같은 경우는 4주, 상완골은 8에서 12주, 경골은 12에서 16주, 대퇴골은 16주에서 20주, 큰 뼈일수록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 엑스레이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엑스레이인데요. 대퇴골 경부와 간부가 동시에 부러진 심한 분쇄 복합 골절입니다. 수술 전 엑스레이고 골수강 내 금속정 삽입을 통해서 금속정을 삽입을 하였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이렇게 분쇄된 뼈가 옆으로 퍼져 있지만 3개월이 되면은 조각이 슬슬 모여들면서 골진이 나오게 되고 12개월이 됐을 때 완전히 뼈가 유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뼈가 붙어가는 과정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모든 골절은 해피 엔딩일까요? 골절 치료의 가장 큰 합병증은 지연유합 그리고 불유합에 있습니다. 지연유합과 불유합의 발병률은 모든 뼈를 통틀어서 2%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뼈에 따라서 경골 간부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로 굉장히 높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FDA의 정의에 따르면 지연유합의 기준은 6개월 그리고 불유합의 기준은 9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골절의 성공 그리고 골절의 실패를 얘기를 할 때 골절이 유합되는 것을 성공 그리고 골절이 실패되는 것을 실패라고 했을 때 그 사이의 레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뼈가 먼저 붙을지 아니면은 뼈를 붙들고 있는 금속이 먼저 지칠지 그 레이스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보았습니다. 이 까만색 그 뼈는 대퇴골인데 대퇴골이 이렇게 빨간 선을 골절선인데 대퇴골이 이렇게 부러지게 됐을 때는 대퇴골 겉면에 금속판을 대고 위 골절선 기준으로 위아래에 나사못을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이 부러진 대퇴 부분을 위아래를 금속판과 나사못이 큰 힘으로 뼈를 붙들고 있게 됩니다. 시간이 경과에 따라서 뼈가 붙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금속판과 나사못의 기능은 얻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해피엔딩이 되겠죠. 하지만 6개월, 9개월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뼈가 계속 붙지 않게 되면은 어긋난 뼈를 금속이 계속 붙들고 있다 보면 미세하게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처럼 나사못이 밀려 나오거나 아니면은 금속판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나사못이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불유합과 그리고 내고정물 실패라고 하는데 골절의 실패 징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골절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 골절 부위가
경화가 되고 나사못이 부러지게 되고 나사못이 밀려 나오게 되고 금속판이 부러지게 되고 금속판이 뼈에서 뜨고 골절 부위에 각 변화가 생기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쇄골관부의 분쇄골절인데요. 위쪽과 안쪽과 그리고 바깥쪽이 위아래로 많이 어긋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앞쪽에 두 개의 작은 또 분쇄골편이 있습니다. 수술 후 한 달째 엑스레이입니다. 위아래로 어긋났던 뼈는 잘 맞춰져 있고 분쇄된 골편을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 주었지만 골절선이 한 달째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가면서 확인을 하는데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한 달째 간격 그리고 세 달째 뭔가 간격이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년째는 세 달째에 비해서 간격이 더 커지고 골절 부위의 끝단이 하얗게 변하는 경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제 분류압으로 가는 신호인데 내가 여기서 뼈가 더 이상 붙지 않고 마무리를 하겠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뼈와 뼈가 벌어져 있고 그 위에 마치 이제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처럼 금속판이 있게 되는데 계속해서 어깨를 쓰고 쇄골을 쓰다 보면은 금속판이 이렇게 1년 6개월째 부러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절 간격이 벌어지는 이런 한 달째, 세 달째 이렇게 간격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조기에 이 골절 실패 징후를 파악을 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직후에 상완골의 골절인데요. 수술 직후에 뼈를 정확하게 딱 맞추고 금속판을 고정을 하였습니다. 한 달 후에 금속판이 살짝 떠 있고 두 달째 이렇게 더 뜨면서 금속판이 더 많이 뜨면서 뼈가 꺾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연 유압인 6개월, 분류압인 9개월의 시간 동안 기다리지 않고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사못과 금속정이 흔들리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수술 직후 3개월 후, 9개월 후 엑스레이상에서 딱 봐서 크게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점점점 뼈가 이렇게 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개월 차의 엑스레이를 확인을 해보면은 골절선 분류압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보면은 나사못이 있는데 이 나사못 주변으로 해서 좀 까맣게 보이는 선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골절 부위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못이 뼈 속에서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이 주변에 나사못 주변에 있는 뼈들이 흡수되는 골 흡수가 되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 마찬가지로 나사못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속정도 안쪽에 뼈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 피질골들이 얇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지속이 되게 되면은 이 피질골이 깨지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 직후 같은 상완골 골절인데 이거는 금속판을 이용해서 수술을 한 케이스고 수술 직후에는 골절 부위가 정확하게 딱 맞아 있고 금속판이 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4개월 뒤에는 금속 골절 부위가 좀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 그리고 4개월 후 엑스레이를 보면은 나사못에 붙어있던 금속판이 모두 깨진 것을 끊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는 금속판에 있는 아래쪽에는 나사못이 고정이 되어 있지만 위쪽에는 나사못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거리는 그런 상황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차의 수술 직후에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3개월 뒤에 이렇게 금속판이 부러지는 경우 그리고 금속정도 굉장히 두꺼운데 수술 후 2년 동안 뼈가 붙지 않게 되면 이렇게 금속정이 부러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분류압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환자분들이 왜 뼈가 붙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원인은 먼저 손상인자, 치료인자 그리고 환자인자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손상인자는 얼만큼 크게 다쳤느냐입니다. 단순 골절에 비해서 복합 골절이 분류압 확률이 높습니다. 치료인자는 얼만큼 치료를 잘 받았느냐입니다. 이는 수술로서 어긋난 뼈를 정확하게 맞춰주고 는 정렬 그리고 골막의 손상을 수술할 때 골막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는 치유력 그리고 얼만큼 단단하게 고정을 하느냐라는 안정성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인자로서는 환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골다공증이 심할수록 그리고 기저질환이 많고 영양 상태가 안 좋을수록 그리고 흡연을 하는 환자들에서는 뼈가 안 붙는 원인이 많습니다.
불류압에는 단 하나의 원인은 없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을 찾아서 교정 및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렬과 그리고 치유력을 보충을 해주고 안정성을 보충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상완골의 골절 불유압으로 30대 환자 오토바이 사고 수술 후 3개월 경과하였습니다. 수술 후 3개월 차 엑스레이에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엑스레이로서 상완골 뼈가 약간 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렬과 치유력, 안정성을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뼈가 휘어 있기 때문에 정렬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금속판과 나사못을 제외하고 철사 3개가 감겨 있는데, 이것은 수술할 때 철사를 감기 위해서 골막을 다 벗겼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뼈를 잘 붙게끔 도와주는 골막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치유력이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으며, 그리고 이제 금속판에 아래 위에 2개는 1번, 2번 나사못 같은 경우에는 금속판에 잘 체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3번, 4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 나사못이 밀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확실하게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도 떨어진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를 하였는데, 먼저 기존에 있는 금속을 모두 제거를 하고 안 붙은 부위에 불류압 부위를 섬유 조직을 확인을 하고 변연 절제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렬과 치유력, 안정성을 모두 올려주기 위해서 불유압 부위에 뼈를 단단하게 더 고정을 하고 불유압 부위에 골 이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재수술 직후의 사진으로서 기존에 있었던 금속판보다 훨씬 더 긴 금속을 고정을 하였고, 앞쪽과 그리고 바깥쪽에 2개의 이제 금속판을 고정을 하여서 더욱더 단단하게 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뼈도 똑바르게 있는 것을 보면은 정렬과 그리고 뼈 이식을 하였기 때문에 치유력 그리고 안정성을 모두 다 얻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수술 직후에는 지금처럼 뼈가 안 붙은 부위에 골 이식을 하였지만 뼈가 붙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수술 후 3개월 차에 보시면은 재수술 직후에 보였던 불유압 부위가 뼈가 붙으면서 좋은 관절 운동을 확인하는 것을, 임상적으로 좋은 기능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골절 수술 후 언제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30대 남성 환자분으로 팔씨름을 하다가 발생한 우측 팔통증으로 내원하였고, 우측 상완골에 간부 골절입니다. 뼈가 심하게 꺾여 있고 뒤쪽에는 큰 분쇄 골편을 동반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수술 직후 엑스레이로서 뒤쪽에 있는 분쇄 골편은 작은 금속판을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하고, 메인으로 심하게 꺾여 있던 부위는 큰 금속판을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하였습니다. 골절 치료의 기본 원칙은, 그리고 재활의 원칙은 견고한 고정, 단단하게 고정하고 그리고 빠르게 재활을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수술 후 이틀째부터 바로 깁스를 풀고 팔꿈치 운동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구부렸다 폈다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재활을 시작을 하였고, 2주 후에 이렇게 분쇄된 골편 그리고 어긋난 부분이 보이지만 2개월 후에는 뼈진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개월 차에는 골절선이 희미해지면서 골진으로 인해서 뼈가 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1달째 팔꿈치 관절의 움직임입니다. 환자분께서는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수술 후 1달째부터 이제 수영을 시작을 하셨고, 수술 후 4달째 수영하는 모습을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하고 빠른 재활을 하면은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취미생활이나 일상생활에도 빠르게 복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케이스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 5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뼈에 금만 간 것도 골절인가요? 네, 골절입니다. 비전이 그리고 불안정 골절에 해당하며 대부분 비수술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술은 꼭 해야 하나요? 많은 골절이 비수술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이 혹은 각형성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속 제거를 수술 후에 꼭 해야 하나요? 제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젊은 연령에서 팔꿈치, 무릎 등 살과 뼈가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부분은 제거를 추천합니다. 뼈는 언제부터요? 정상적으로 6개월 내에 골 유압이 되지만 수술 후에도 뼈가 붙지 않는 경우가 있어
뼈가 붙지 않는 분류압의 신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류압이 신호가 보이게 되면 6개월, 9개월 전에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골절 치료의 원칙은 견고한 고정과 빠른 재활을 통한 회복에 있습니다. 고정 기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수술의 목적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물을 좀 마시고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 성인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팔 쪽에 골절이 생겨서 수술했는데 지금 2달이 되었고 도수 치료도 계속하고 있는데 팔이 잘 안 올라가고 너무 아파서 혼자 운동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은 팔이 아예 안 올라가나요? 이렇게 굳어버릴까 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보통 이제 팔이라고 하면은 우리 상완골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전완부에 있는 요골과 척골을 말씀하는데 팔 쪽에 골절이 생겨서 팔이 잘 안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상완골, 위팔뼈에 해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팔뼈 중에서도 간부가 아닌 근위 상완골이 부러졌을 때 팔이 잘 안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직 2달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팔이 100%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수술 후에 한 주 1회에서 2회 정도 꾸준하게 도수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재활 치료를 받다 보면은 팔이 올라갈 수 있고 도수 치료 재활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팔을 올리는 운동, 능동 수동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누워서 이제 팔을 잡고 이렇게 쭉 올려주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각도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재활 운동을 하기 전에는 10분 정도 온찜질을 해서 근육을 이완시킨 후에 재활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꽉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이가 최근 유치원에 놀다가 넘어져 손목에 금이 갔는데요. 수술은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성장판 손상이 걱정됩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제가 이제 앞에서 10살 친구의 유치원이면 더 이제 어린 나이인데 10살 아이의 비전이 골절, 비수술로 가는 경우를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 골절 그리고 불완전 골절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비전이 골절에서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장판 손상은 우리 성장판은 손목에 이제 말단부에 있는데 성장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CT나 MRI 등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성장판 손상을 위해서는 정밀 검사를 해야 되고 부위에 따라서 성장판이 밀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 방구석 룸메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골절 전문이라고 하셔서 질문 남겨요. 얼마 전 발목에 미세 골절 진단을 받고 깁스를 하고 있는데요. 꼭 깁스를 해야 하나요? 너무 답답하고 불편해서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발목의 미세 골절, 보통은, 우리가 발목이 부러지게, 발목은 돌아가게 되면서 부러지게 되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 이제 외복사 골절을 처음으로 이제 외복사 골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발목에 미세 골절이 되었을 때는 아마 외복사 골절에 2mm 미만의 전이가 없는 미세 골절로 진단을 받아서 수술적인 치료가 아닌 깁스 치료를 아마 선생님께서 권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 꼭 깁스를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발목을 움직이거나 땅을 딛고 걷거나 깁스를 풀고 발목을 움직였을 때는 골절 부위가 비전이 골절이 2mm 이상 벌어지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 깁스를 유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큐피오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장님, 저희 할머니가 작년 12월에 넘어지셔서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으셨는데 아프시다고 누워만 계세요. 아프시더라도 걷고 움직이시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나이는 70대이십니다. 어, 그 할머님께서 고관절 골절 70대 환자분이십니다. 작년 12월에 넘어지셨기 때문에 지금 한 3개월 정도가 경과를 하였는데, 골절 수술, 고관절 골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대퇴 경부 골절 그리고 대퇴 전자간 골절로 나뉘게 됩니다. 대퇴 경부 골절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로 수술을 하고, 전자간 골절 같은 경우에는 금속정 삽입술로 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재활 방식은 두 가지 다 최대한 빠르게 걷고 움직이는 것이 재활입니다. 할머님께서 70대 환자분이신데 다치시기 전에 제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항상 여쭤보시는 70대부터 90대 고관절 골절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항상 여쭤보는 건데, 보호자분들에게도 다치시기 전에 어느 정도 활동을 하셨냐를 여쭤봅니다. 다치시기 전에 뭐 지팡이나 이런 것도 없이 아무것도 유지하지 않고 잘 걸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워커를 잡고 천천히 걸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수술의 목표는 빠르게 수술을 하고, 그리고 자세 변환, 그리고 빨리 서고 걷는 연습을 해서 최대한 다치시기 전에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70대 환자분이시고 평소에 잘 걸으셨던 환자분이시라고 하면은 아프시다고 누워만 계시면 안 되고 워커를 잡고 목발을 잡고 최대한 빨리 재활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통증이 심하시면은 아직은 3개월 차라서 뼈가 다 붙지 않고 아프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병원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약을 처방을 받으시면서 약을 드시고 재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달인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 12월 1일 빙판에서 넘어져 왼쪽 발목이 골절되어 12월 4일 심을 대고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느리게 걸을 수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 저리고 땡기는 증상과 불규칙한 약한 통증이 있는데 완전히 유압이 되면 뛰는 것도 가능한지,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지. 작년 12월 1일에 골절이 되셨는데 심이라고 하면은 금속정을 얘기를 하는 거일까요? 아니면 이제 그 금속정, 혹시 아니면 금속정이든 금속판이든 발목 골절이 되어서 이제 수술을 시행을 하고 지금 현재 3개월이 되어 있는데, 환자분들께서 항상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왜 이렇게 걷기 시작한 다음에 다리가 더 많이 붓고 색깔도 거무틱틱해지고 저리고 이런 통증이 온다라고 하는데, 그런 통증이 보통 3개월에서 길면 6개월까지 갈 수 있습니다. 색깔이 좀 거무틱틱하고 그리고 저리고 그런 염증 반응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개월이 지나셔서 아마 한 달 전, 2달 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호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증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서 6개월 정도 경과를 하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호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뼈가 붓고 나면은 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상태인데요. 우리가 뼈가 붓고 나서도 상당히 근육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뭐 발목 골절이든 정강이뼈 골절이든 무릎 골절이든 우리 대퇴 사두근 그리고 햄스트링 그리고 엉덩이 있는 둔근이 약화가 되게 되면은 뛰거나 그럴 때 절뚝거리거나 부자연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고, 평지를 걷는 거는 괜찮은데 계단을 내려가거나 할 때 상당히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냥 뼈가 붙고 나면은 당연히 잘 뛰고 잘 걷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치지 않은 쪽에 비해서 다친 쪽이 근육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쪽을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뭐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이제 가장 쉬운 거는 누워서 뭐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 같은 걸 달고 누워서 다리를 들고 버티는 운동이죠. 이제 그런 걸 할 수가 있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많은 하지 근력 강화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 행복 찾기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강이 수술한 지 3 개월이 되었는데 열감이 계속 있어요. 염증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3 개월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3 개월에서 6 개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염증 반응이 있으면서 뼈가 붙어가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 우리가 다리에만 느끼는 열감이 아니라 전신에 혹시나 열이 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게 정상적인 염증 반응, 뼈가 붙어가는 염증 반응인 다리의 국소적인 열감이 아니라 전신에 열이 나는 경우에는 감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 검사도 해 봐야 되고 감염으로 인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염증이 있는 건지 궁금하실 때는 꼭 주치의 선생님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리엔 제이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팔 골절로 수술한 지 3 년에서 4년 정도가 되었는데 아직 뼈가 다 안 붙었다고 합니다. 뼈가 잘 붙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앞에 이제 분류압의 여러 신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3-4 년이 지났는데 아직 뼈가 다 안 붙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확실히 인제 분류압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팔골절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인제 전완부 혹은 인제 상완골 뼈라고 할 수 있는데요. 3-4 년이 지났는데도 뼈가 붙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그리고 CT를 통해서 어느 쪽 부위에 뼈가 잘 안 붙었는지,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정렬과 그리고 그 치유력 그리고 안정성, 이 세 가지를 평가를 잘해서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해 주는 방식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쫄봉이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이 부러져 수술한 지 1 년이 넘었는데 수술 부위가 아직도 욱신거리고 아파요. 왜 그런 걸까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예민한 곳입니다. 우리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능적으로도 중요한 우리 곳인데 손은 많이 쓰는 곳이고요. 뼈는 아마 붙었을 1 년이 넘어서 뼈는 붙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술 부위가 욱신거리고 아프고 그다음에 관절의 강직으로 인해서 손가락의 구부림이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절낭의 유착이나 그리고 근육의 강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찜질 같은 걸 해 주면서 꾸준하게 좀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남미도리 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팔 골절이 되었는데 수술을 안 하고 부목 고정을 했는데 팔이 휘면서 굳어 버렸어요. 통증이 유지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팔골절이 되어 있는데 지금 "뼈는 휘면서 굳어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골절이 되고 어긋난 상태로 뼈가 붙지 않는 것을 불유압이라고 하고 어긋난 상태로 붙는 것을 부정유압이라고 합니다. 부정유압이 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상완 전완부에서 부정유압이 되게 되면은 팔을 돌리거나 구부렸다 폈다 하는 데 제한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통증이 유지가 되는 것은 수술적 치료에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움직임이 잘 되는지, 그리고 통증이 지속되는지, 그리고 현재 골절이 되고 뼈가 붙었다고 하시는데 골절이 된 지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얼만큼 휘어서 붙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므로 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 파운트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무릎 뚜껑뼈가 골절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한 병원에서는 그냥 지켜보면 된다고 하고 다른 병원에서는 빨리 움직이려면 수술을 하자고 합니다. 연세도 많고 지병도 많아서 꼭 수술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어 무릎 뚜껑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슬개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대퇴골과 경골 앞에 있는 이제 무릎뼈입니다. 무릎 뚜껑뼈의 경우에는 땅을 딛고 걷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땅을 딛고 걷는 데는 경골과 대퇴골이 작용을 하고 무릎 뚜껑뼈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연세가 많고 지병이 많은 경우에는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하반신 마취를 해서 수술의 위험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무릎 뚜껑뼈가 세로로 부러졌는지 아니면 가로로 부러졌는지가 중요한데 세로로 부러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로로 부러진 경우에 그리고 부러진 상태에서 어긋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뼈가 붙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특히 이제 피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 아직 그 질문들이 많이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비욘디에 출연하여서 강의를 하고 골절에 궁금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많은 질문들을 받아보았습니다. 준비를 하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진심을 다하는 골절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